이거는요, 남성의 근육량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육량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일까요? 30대 중에서도 35세예요. 네. 그래서 요 전에 꽉 채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분들은 체지방이 또 겁나 오르기 시작합니다. 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45세. 요 마의 숫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지방이 몸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근육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런 체형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6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계란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11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 우유 한 200ml, 단백질이 한 7g 정도? 우유로만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한 2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죠. 닭가슴살은 100g, 한 20에서 27g? 단백질을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필요량보다 덜 드시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요거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내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지 딱 떠올리세요. 네, 거기에 킬로그램을 딱 빼고 그램을 붙이면 아, 그 정도는 내가 먹어줘야 되는 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힘차게 돌려 보겠습니다.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유단백질 빠밤! 근데 피디님, 운동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니까 좋은 몸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근육은 정말 중요하죠. 멋진 몸매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지만 각종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근육에 꼭 필요한 유단백질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면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은 그 근육은 어떻게 생성을 하는 걸까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줘야지만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근육 운동을 하면서 힘들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찢어진 근섬유에 도달하면서 근육을 다시 재생하고 복구시키고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이런 미세 손상을 통해서 휴식과 함께 다시 근육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표현 되게 좋은데요. 미세 손상. 우리가 영양소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 손상을 통해서 근육을 더 키우는 거죠.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살코기류, 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양학회에 따르면 몸무게 1kg당 한 0.8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몸무게가 50kg인 분이라면 최대 100g까지 단백질을 매일매일 섭취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백질을 100g 섭취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추천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으실까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게 근육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운동을 하면서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손상이 일어나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몸에 좀 더 잘 받아들여지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은 유단백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유단백질이라는 게 일반적인 단백질과 다른 건가요? 단백질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유단백질인데요. 카제인과 유청단백질의 특징을 잘 살린 것이 바로 유단백질의 특징인데요. 카제인 단백질은 흡수가 빨리 되고 분해도 빠르게 돼서 아주 즉시 방출이 돼요. 유청단백질은 서서히 천천히 분해되고 천천히 방출이 되면서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단백질이 운동하실 때는 아주 최고입니다. 유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농축 유청단백질, 분리 유청단백질, 그리고 가수분해 유청단백질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유에서 치즈 같은 것을 만들고 남으면 뽀얀 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 물을 유청이라고 하고요. 유청을 농축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뽀얀 유청에서 단백질만 분리해 놓은 것이 분리 유청 단백질이고요. 그 유청을 가수분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분리해낸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단백질만 들어있으면 운동하고 바로 섭취하면 득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걸까요? 근육을 득한다라는 말을 줄여서 득근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적정한 양의 탄수화물인데요. 근육을 만드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적정한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배운 게 많은 만큼 질문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세요! 몇 가지 골라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단백질 제품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운동 끝나자마자 단백질 먹지 않으면 말짱 노루묵이다. 띵! 아닙니다. 매일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운동 전에 먹으나 운동이 끝나고 나서 먹으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공복의 상태에서 운동을 한 경우에는 운동이 끝나자 말자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지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유를 못 먹는 사람도 유단백질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처음에 드실 때에 바로 정량으로 드시지 말고요. 4분의 1 정도로 한번 적정하게 타서 섭취를 해보시고요. 괜찮다 하면 조금씩 정량으로 늘려서 섭취를 해보시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께서 저를 따라 단백질 쉐이크로 끼니를 대체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는 대찬성! 연세가 드실수록 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맛있게 또 마시면서 드실 수 있는 이런 유단백질 쉐이크를 효자템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최소 어느 정도 해야 근육 생성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어야지만 미세 근손상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더 큰 근육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꼭 드셔주셔야지만 근육을 잘 만드실 수 있겠죠? 이제 저희 마무리를 슬슬 해보려고 해요. 장하트에게 유단백질이란? 득근 지름길. 안 먹으면 손해. 먹어 꼭 먹어. 네, 우리 PD님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유단백질 잘 챙겨 드셔서 아주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많은 분들이 예쁜 몸매를 갖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시죠.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근육을 갖고 있는데 그 근육에는 섬유, 근섬유 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고 좀 강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가 차곡차곡 그 찢어진 부위에 갖다 붙으면서 더 근육이 크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근육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그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골고루 몸에서 받아들여서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육을 만들 때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빨리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이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으면서 운동을 해보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더 근육 생성이 더 빨리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복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복근 뒷면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체 장기들이 이 복부, 몸통 위주에 다 있죠. 내가 근육 운동을 할 때 겉의 근육만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기들도 함께 건강하게 단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장 쪽을 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운동을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쑤시죠. 그것은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이 생성이 돼서 그런 건데요. 그 피로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좀 더 빨리 그 피로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 젖산이 더 원활하게 없어질 수가 있고요. 먹는 걸로도 젖산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식품들을 드셔주시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빨리 돼야지만 젖산의 해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 같은 혈액순환에 좋은 요소들도 좋고요. 혈관에 탄력을 부여하는 비타민 C, 비타민 E, L-아르기닌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같이 드셔주시면 혈관에 탄력이 부여가 되고 또 혈관을 이완시켜주면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코너 속의 코너, 하트의 허벌라이트를 켜줘! 뭐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어요. 이거는 칼로리 밸런스의 문제인데요. 체지방과 다이어트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의 종류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소도 풀만 먹고 공룡 중에서도 풀만 먹는 공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닭가슴살은 고단백질 식품이고 굉장히 좋지만 이걸 또 너무 많이 먹는다면 또 살이 찔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맞습니다. 스포츠 라인으로 나온 전문 단백질 쉐이크가 보통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식사 대용식으로 나온 게 있고 스포츠용 식사 대용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는 단백질의 그 조성, 그 단백질의 원료, 유단백질의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것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했을 때 근육을 생성하는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잘 나타나기 때문에 스포츠용 쉐이크를 이용하시면 근육을 만드실 때는 훨씬 더 도움을 잘 받으실 수가 있죠. 체형을 분류를 했을 때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으로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외배엽은 원래도 근육도 많지 않고 지방도 많지 않고 살도 잘 찌지 않는 체질, 이런 스타일이 외배엽이고요. 중배엽은 근육이 굉장히 잘 생기고 또 예쁘게 생기는 체형 타입이에요. 내배엽은 살이 쉽게 찌는, 체지방이 쉽게 붙는, 특히 복부 위주로 살이 잘 찌는 타입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내배엽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근육이 생기는 원리는 근섬유가 찢어져서 손상이 돼서 그쪽에 아미노산이 더 제공이 되면 근육이 복구가 되면서 근육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리로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이 근육 재생과 회복을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은 좀 맛없고 퍽퍽하고 그 주 재료를 그 단백질 식품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뭐 또 다른 채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다른 영양소와 보완이 되겠죠. 달걀, 우유, 그리고 살코기, 그리고 생선, 두부, 콩 풍부한 단백질 급원 식품이 많아요. 먹을 때에 여기에 단백질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식스팩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근육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육을 멋지고 예쁘게 잘 만들고 싶죠? 그러려면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요. 영양소만 먹어서도 안 되고요. 운동과 영양소가 잘 결합을 해야 합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좋은 영양소 잘 챙겨 드시고 멋진 몸매 만드세요. 단백질은 수분을 제외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성분으로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필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체중 1kg당 1.5에서 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0kg이다. 그러면 한 75에서 100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건강한 단백질의 대표 주자는 대두, 또 동물성 단백질의 건강한 대표 주자는 우유 단백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포화지방이 적어야 되고, 세 번째, 비타민과 무기질을 골고루 함께 섭취할 수 있으면 좋은 단백질 급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유 단백질의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이고 또 근육을 증강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사람 몸에 흡수가 더 빠르게 된다는 장점도 있죠. 유단백질은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빠르게 분해가 되어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느리게 방출되므로 지속적인 아미노산 공급이 가능합니다. 즉,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 중간에나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인 아미노산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단백질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가끔 우유를 먹으면 나는 설사를 하거나 속이 불편해요 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에 있는 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젊은 세대들은 어릴 적부터 치즈나 유제품을 워낙 친숙하게 접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드물고,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섭취량을 줄여서 조금씩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서 만들어지게끔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양을 늘려주시면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알레르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유단백질을 먹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피부 테스트를 먼저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과 같이 피부가 연약한 부위에 유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서 한번 발라보시고 피부에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대두 단백질이나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멋지게 근육을 증량하고 싶으신 분, 또 꾸준히 지속적인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유단백질을 추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허벌라이프 멤버와 상의해보세요. 급성 간염과 간경변증의 식사요법의 단백질 섭취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식사요법이고요. 체중 곱하기 1.5에서 2g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해서 간 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오히려 간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더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극심한 질환을 겪으실 때 일시적으로 단백질을 전혀 섭취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사분들 안내에 따르시면 되겠고요. 대신 평생 단백질을 안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